자, 반갑습니다. 오늘 또 행복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달과 유펜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좀 해봤고, 이제 오늘 또 이제 조금 그 자유 개념과 이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장자에서 나오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좀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자, 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달과 유펜스 여러분도 뭐 엄청난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그 뭐 댓글 중에 뭐 나는 뭐 유펜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또는 이제 유펜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달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제 취업을 앞두고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지 좀 그런 실상들을 좀 알게 됐어요. 굉장히 이제 뭐 슬픈 현실인데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 앞으로 이제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전망은 이제 우리가 찾기 힘들 것 같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좀 그 달과 육펜스 사이에서 균형을 좀 이뤄야 될지 고민이 좀 많이 될 거예요. 뭐 항상 그 달과 유펜스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떠나라 뭐 이렇게는 이제 말할 수 없고 우리가 이제 먹고 또 살아야 되니까 그런 어떤 이제 이상이나 꿈들이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풀어 나가야 될지 현실적인 그런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학교 취업률이 거의 한 55% 정도, 보통 이제 53% 내지 55%인데 대부분의 이제 지거국들, 지역 거점 대학들은 55%가 넘어요. 그런데 이제 그 55% 중에 또 그러니까 반절 정도는 이제 취업을 한다는 얘기죠.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그 취업하는 사람들 중에 한 또 한 30% 정도가 이제 대기업에 보통 우리가 이제 대기업이라고 하는 LG나 삼성 이런 기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 실력이면 충분히 이 대기업에 조금만 이제 노력하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뭐 짧게는 1, 2년 아니면 뭐 길게는 이제 2, 3년 준비하면 그런 육펜스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똑똑하고 열심히 살고 있고 또 나름대로 이제 분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전북대 출신들이 국장급 이상 이제 그 회사에서도 이제 임원급 이상 이사 이상 올라가는 비율은 0점대로 떨어져요. 0점 몇 퍼센트 정도. 여러분 주변에 LG나 삼성 또는 이제 고위 공무원들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 중에 전북대를 찾아보세요. 참 찾기가 힘들어요. 이제 왜 찾기가 힘들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업하는 것은 굉장히 무난하게 조금 이제 노력하면 여러분들 실력으로는 이제 노력을 하면 그런 것들을 좀 성취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아닌데 이제 그 이상의 어떤 도약들 그 이상의 도약들 물론 이제 뭐 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학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뭔가 이제 우리가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려면 이제 그 이상의 뭔가가 필요하죠. 그 이상의 뭔가가 이제 무엇인가? 이제 왜 뭐 꼭 이제 그런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뭐 이제 좋은 대학 출신도 있고 좋은 집안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한다 또는 이제 사회적으로 그 뭔가 리더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뭔가 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고 어떤 다른 모델들을 우리에게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제 그 찾아 나가야 되는지 자신만의 어떤 생각, 자신만의 느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규범이나 틀들이 많이 있고 그것들이 이제 그 노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제 훈육을 시켜요. 여러분들을 이제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그 노즐을 통과해서 지나서 결과물로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간, 뭐 이제 뭐 대기업맨, 또 뭐 공무원맨, 뭐 다양한 형태의 이제 맨들이 나오게 되겠죠. 뭐 공대,
뭐 상대, 뭐 인문대, 뭐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런 어떤 노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정한 형태의 이제 모양들을 갖게 되는데, 자 이제 이렇게 그 우리가 어떤 노즐을 통과해서 이런 자유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제 바람직한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장자의 대붕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배워볼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제 장자는 이제 기원전 369년부터 살았던 이제 신비한 이제 철학자인데, 장자가 이제 쓴 책 중에 또 장자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책이 있어요. 이제 도가, 우리가 이제 보통 도가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철학적인 사상인데, 이 도가 사상에 따르면 우리는 이제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사상을 우리가 섭렵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대상을 욕구하거나 사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무의라고 하는 뜻과, 그다음에 이제 자기 존재를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사는 것, 이걸 이제 자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장자 사상 또는 이제 도가 사상에서 논의를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 욕구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이런 것으로 벗어나서 스스로 존재하는, 스스로 어떤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 이런 모습이 무의자연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그림에 보여지고 있는 이제 사람이 그 장자의 상상도이고, 그다음에 옆에 그림은 이제 그 노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거치면서 이제 이런 어떤 규정화된 또는 이제 정형화된 어떤 삶들 또는 이제 그런 유의 어떤 직업들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될 때 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진학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혹시 뭐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 거예요. 대학 나온 애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학을 굉장히 많이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대학을 나와서 이제 취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흔하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대학을 졸업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 또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행운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떤 또 다른 노즐에 들어왔다. 또 다른 어떤 그 규정화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독일, 특별히 독일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실업계로 갈지 아니면 인문계로 갈지, 김나지움이라고 하는 인문계로 갈지 거기서 정해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인문계도 들어와서 또 이제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 이과 또 문과 이렇게 또 갈라지게 되죠. 자,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면서 또는 이제 어떤 훈련을 받으면서 이걸 이제 우리가 훈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항상 어떤 일정한 형태의 모델이나 고착화되거나 어떤 결과물로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뭔가 주어지게 되고, 여러분들도 그것들을 굉장히 그 반항 없이 순응하게 돼요. 이것들이 나에게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주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별로 크게 지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편하고 자유롭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영국의 이제 정치학자, 정치 철학자인 이제 이사야 볼리는 이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소극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에게 간섭이나 지시나 명령이 없는 상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간섭이나 명령이나 어떤 지시가 없는 상태를 이제 소극적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 소극적 자유를 우리가 이제 지향은 하지만 우리가 더 원하고 더 갈급해야 될 자유는 이제 적극적 자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적극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의 삶을 실현하는 거죠. 자아 실현 또는 자아 개발.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항상 앞에서 이제 그 노즐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부자유라고 하는 것 또는 굴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주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벗어나려고 또 노력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이게 이제 조금씩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우리 자신을 이끌어주는 그런 어떤 모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일정한 부분 자기 자신을 성찰하거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노즐 안에서 아니면 그런 어떤 굴레 안에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우리 이제 현대 사회에서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뭐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할 시간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자, 항상 이제 행복론 수업할 때 이제 버킷리스트 작성해가지고 발표하는데 버킷리스트를 뭐 한 10가지 뭐 20가지 써서 내라고 그러면 버킷리스트의 한 반절 정도나 한 3분의 1 정도가 여러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여행을 가거나 뭘 먹고 싶거나 뭐 누굴 만나거나 아니면 뭐 어디 그 경기장 가서 직관하고 싶거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좋다 또는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결정돼 있어요. 사회적으로 결정돼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싶은 어떤 직장도 거의 엇비슷하고 하고 싶은 것들도 굉장히 다 엇비슷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어떤 이런 또 긴장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올가매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범위 내, 뭐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원하는 그런 범위 내, 또 여러분 가족이 원하는 범위 내, 또 여러분들 친구나 아니면 여러분들 동료들이 원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는 것들, 이걸 또 우리는 또 이제 소확행이라고 얘기해요. 소소한 행복이라고.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더 큰 꿈을 꾸거나 아니면 더 많은 그런 능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소소하게, 뭐 간단하게 뭐 어디 맛집 가서 밥을 먹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뭐 이야기하고 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뭐 내가 지금 그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회사나 어떤 기업을 뭐 탐방하거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런 어떤 소소한 자유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참 편하다, 괜찮다. 자, 이렇게 포기해 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입되고 있는 어떤 자유의 개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규제 속에 갇혀서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냐? 이걸 이제 강신주 씨는 부르주아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르주아 자유. 이제 제가 지금 이 강의 내용도 강신주 씨의 지금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거기에서 이제 몇 가지 주제들을 따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제 이제 강신주 씨가 예를 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강의실 밖에 나가려고 할 때 우리는 이제 앞문으로 나가거나 뒷문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문은 건물 설계자가 미리 만들어 놓은 규정이죠. 여러분 나가려면 그 문을 통해서 앞문이든 뒷문이든 그 문을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상황이. 그래서 그 문으로만 나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일정한 틀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자, 이게 진정한 자유인가? 나는 거기서 정말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세계는 항상 이런 방식으로 문이 고정이 돼 있어요. 문이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뭐 성공해야 된다. 그러면 성공하는 기준들이 있는 거죠. 어디 대기업 취업, 뭐 어디 공무원 취업, 어디 공사 취업, 또 어떤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고, 뭐 만나서 뭐 아이들은 어떻게 기르고, 전부 다 이런 어떤 문들이 획일화된 그런 문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방식으로 세뇌시키는가? 우리가 노즐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정형화된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행복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독일어로 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디튜어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은 이렇게 허물고 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어떤 남들이 세워놓은 문, 남들이 가져다 준 그런 문들에 우리가 따라간다라면 우리는 이제 여전히 그 안에서 끊임없는 그 소모적인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 정말 찬란한 여러분들의 삶들을 꾸미지 못하고 그냥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를 가두어 놓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이제 그게 전부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세뇌를 하고 있는 우리 사회, 한국 사회. 뭐 이건 이제 우리나라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 뭐 글로벌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뭐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뭐 선진국의 모든 청년들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 속에 갇혀서 그 문을 통과하려고 계속해서 끊임없는 이제 경쟁을 하고 자신을 소모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은 자신의 문을 만들어 가는 거. 자신의 문을 만들어서, 그게 쪽문이 될 수도 있고, 뭐 굉장히 이상한 문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때 이상한 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자체로는 마음에 들지 않은 문일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나만의 문이 있는가? 내가 뚫고 나갈 수 있는, 내가 통과할 수 있는, 내가 나가고 싶어 하는 형태의 문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직업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뭐 예술사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사람들 보면,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말들을 보면 자기만의 브랜드가 있죠. 자기만의 가치관이 있고 자기만의 사고방식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베토벤이나 피카소나 뭐 이런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어떤 그 스티브 잡스라든지 아니면 빌 게이츠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갔던 방식을 보면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가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의 문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그 어려운 이유는 사회가 여러분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또는 사회가 여러분들을 일정한 방식으로 소비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시스템들을 구축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이제 미셸 푸코는 훈육, 디서플린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제 이것들을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서 훈육 방식은 이제 때리고 일방적인 어떤 폭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이제 아마추어적으로 여러분들 체벌하거나 이렇게 윽박질러 가지고 훈육을 시키지 않아요. 자, 훈육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트레이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훈육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8세기 근대 사회가 들면서, 특별히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훈육이라고 하는 것이 경쟁 체계라고 하는 어떤 경쟁 절차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21세기 그 세계화 시대에는 이 경쟁이 이제 더 치열하게 되고, 굉장히 이제 소모적인 그런 어떤 경쟁 구도로만 이제 우리의 어떤 삶들이 굉장히 피폐해질 때까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영어를 이제 배운다고 그럴 때, 유럽에 있을 때 그 영어 배우는 것 애들 보면, 자, 1년 차는 한 500단어, 500단어만 가지고 말하고 듣고 쓰고 읽고 이거가 되면 그 다음에는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1,500단어, 그 다음에 뭐 한 3년 차에는 뭐 3,000단어. 그거 가지고 제가 말하고 듣고 쓰고 그런 어떤 문장들을 이해하고 그런 문장들을 가지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의사소통할 수 있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통과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제 문법책에 나오지도 않는 거, 아니면 문법책에 굉장히 숨겨져 있는 거, 사람들이 잘 쓰지도 않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영어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고, 쓸데없이 정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커뮤니케이션과는 무관하게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1등부터 꼴등까지 이거를 나눠야만 뭐 대학 입시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승진이라든지 그런 어떤 경쟁을 하기 위해서,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 쓸데없이 굉장히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정말 쓸모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쟁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계속 지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노력을 하면 뭔가 얻어내고 뭔가 결과물이 있고 그 안에서 어떤 그 만족감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감옥에서 사람들에게 노동력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루 종일 땅을 파라고 그래요. 막 열심히 파요. 그 다음에 땅 판 걸 다시 묻으라고 그래. 그러면 얼마나 허무해. 열심히 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20대 황금기 또는 이제 10대부터 20대까지 거의 황금기를 뭐 공부나 취업 준비나 이런 어떤 경쟁 체제 하에서 정말 수많은 시간들을 하루에 10시간 이상 뭐 15시간 계속 투자하는데, 자, 그게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어떤 자아 발견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어떤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들이 전혀 활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는 계속해서 이렇게 경쟁이라고 하는 절차에서 소외되고 거기서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계속 패배감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라면 이건 참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공정한 사회가 될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이제 정말 원하는 사회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에게 뭔가 자아 발견이라든지 자아 발전이라든지 어떤 형태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삶이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형태의 이제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사회는 또 자본주의 사회는 자,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이나 땀이나 그런 피를 쪽쪽 빨아먹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혀 어떤 유익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 그런 어떤 경쟁 사회, 그리고 그것들이 마치 굉장히 그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훈육을 시키는 그런 사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사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데,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세뇌를 당하죠.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탈락이야.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뭐 학교 또 대학 뭐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이제 끊임없는 경쟁,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게 공정하지도 않아요. 출발점이 또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100m 달리기 하는데 뭐 50m 앞에서 달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90m 앞에서 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쟁, 우리가 이제 금수저, 운수저, 흙수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런 어떤 경쟁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뭐 출신 배경 때문에, 아니면 뭐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렇게 대우받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뭐 이제 제가 이 수업이 이제 딴 수업에서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내가 이제 영국에 이제 2007년도에 이제 연구 교수로 나가서 한 1년 반 정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영국 런던에 그 한국인들 그 재벌 뭐 중소기업이든지 아니면 재벌 뭐 2세, 3세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공부하는 것들을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1년에 과외비가 자 1억 넘고 뭐 1억에서 한 2억 정도 계속 투자를 해요. 좋은 기숙학교에 들어가고 거기서 뭐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대학 교수들 불러다가 과외 받고, 뭐 한국에서도 이제 좋은 대학 출신들 불러다가 이제 그렇게 수업을 받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경쟁할 수가 없죠. 또 이제 그런 애들은 이제 거기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또 이제 자신들의 어떤 기업들을 물려받게 되고, 자,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무한 반복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불공정한 것들이죠. 불공정한 것들. 이 불공정한 어떤 경쟁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무한 경쟁 또는 우리로 하여금 훈육시키는 그런 어떤 삶의 토대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를 던져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인생의 정해진 노즐, 그 호스 안에서 계속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게 진짜 자유라고 생각을 할 것인가. 자, 이 노즐이나 호스를 통해서 나오는 가래떡은 일정한 굵기가 있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것을 먹고 싶어하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똑같은 것을 가보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뭐 오사카라든지 런던이라든지 뭐 여행 가면 항상 줄 서 있는 데는 한국인들이 가는데요. 왜? 뭐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소개하는 데가 다 비슷비슷해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해봐야 되겠지만, 왜 우리는 그렇게 굉장히 집단적으로 남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할까? 내가 원하는 것은 별로고 남들이 원하는 것, 그걸 안 하면 좀 손해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제 푸코의 이야기대로 우리가 그런 식의 훈육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정말 진정한 자유인 것처럼 생각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노즐로부터 벗어나는 거, 또 자기만의 색깔을 갖게 되는 거,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또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노즐을 통과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이 노즐을 뚫고 나가는 거, 이 노즐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그래서 남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에 대한 어떤 열망을 잃지 않고 어떤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진정한 형태의 자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자유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 댓글에도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 뭐 달을 보고 싶어 하겠죠. 6펜스보다는 달을 보고 싶어 하는데 그 달을 보는 게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거죠.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거. 자, 이제 그 김수영 시인의 푸른 하늘이라고 하는 이제 시가 있는데, 자, 이 시를 읽어보면 이제 푸른 하늘을 제압하는 노고지리가 자유로웠다고 부러워하던 어느 시인의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자유를 위하여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를.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 혁명은 왜 고독해야 하는 것인가를. 자, 이 푸른 하늘의 시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노고지리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이제 노고지리를 보면서 부러워하죠. 왜냐하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제 노고지리는 뭐 여기서 이제 구만리유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높은 하늘에서 날아다니는데 그 하늘에서 날아다니려면 그런 어떤 거센 바람, 고통 이런 것들을 해쳐야 되죠. 공기 저항을 해쳐야 돼요. 자, 밑에 있는 참새하고 높은 하늘을 날고 있는 노고지리하고 차이점은 얼마만큼 거센 바람을 헤치고 가는가, 또 얼마만큼 고통을 헤치고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큰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자, 이 김수영 시인은 이게 피의 냄새가 날 정도로, 그러니까 피 터진다는 거죠. 피 터질 정도로 이 자유를 위해서 비상하려면 그런 어떤 각오라든지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뜻 달을 보고 싶지만 우리가 이제 6펜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적당하게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장자 이야기를 가지고서 논의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 장자의 소요유라고 하는 그 구절에 보면 여기에 이제 그 대붕이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제 북쪽 바다에 물고기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물고기의 이름이 이제 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물고기가 커가지고 변해서 이제 새가 되는데 그 새의 이름이 이제 붕이에요. 붕도 그렇고 곤도 그렇고 이제 얼마나 그 크기가 큰지 알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새가 북쪽 바다에 살면서 이제 남쪽으로 움직이려고 할 때 이제 바람이 불어야 돼요.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그 바람이 불기를 이제 기다리면서, 근데 그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면 태풍이 불어야 돼. 태풍이 그냥 바람만 가지고는 애가 이제 위로 떠오를 수 없고 어마어마한 이제 바람이 불어야 이제 위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바람이 불게 될 때 이 새가 이제 9만 리를 올라가요. 사구삼십육 36,000km를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남쪽 바다로 날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 대붕이 이렇게 바람을 얻으려고 또 태풍을 기다리는 이런 과정, 이 과정들을 이제 지켜보면서 그 밑에 있는 참새와 메추라기들이 비웃어요. 애는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굼떠?
우리는 이제 팔딱팔딱 뛰면서 나무에서 나무 사이로 날고, 나무에 과실도 따먹고, 뭐 구더기도 따먹고 이러는데, 쟤는 왜 이렇게 굶떠? 쟤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쟤는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삶을 살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많이 비울 거예요. 비웃을 거예요. 쟤는 왜 그냥 편하게 이거 하면 되는데 왜 저거 하려고 그러지? 쟤는 이제 뭐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 라고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많이 비웃을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비웃음이나 그런 비아냥 때문에 뭐 이제 화가 날 때도 있고 굉장히 이 마음이 슬플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 마치고 이제 유학을 그리스 아테네로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수블라키라고 간식으로 파는 가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때는 학교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제 동네 앞에 집 앞에 있는 이제 수블라키 가게에 가서 먹는데 보통 2개 정도 먹으면 이제 배불러요. 이제 거기 이제 돼지고기 좀 썰어가지고 안에다 넣고 뭐 야채 같은 게 버물려가지고 요구르트에다가 이제 발라 먹는 건데 그때는 이제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어떻게 심리적으로 좀 많이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3개를 시켰어요. 근데 이제 2개 먹고 3개를 먹으려고 할 때 눈물이 펑펑 나오는 거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러니까 대학 동기들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 굉장히 취직하기 어려웠지만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는 한국의 그 경제 성장률이 23%였어요. 23%. 그리고 대학생들은 거의 뭐 10%도 안 됐었고 그래서 뭐 동기들도 그렇고 적어도 뭐 대학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추천서 받아가지고 시험도 없었어요.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9급을 갖고 대학 나온 애들은 뭐 5급 준비하거나 아니면 정말 못하는 애들이 7급 가는 그런 시대였는데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공부한다고 이렇게 궁생맞게 살아야 되지라고 하면서 펑펑 울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이제 그건 이제 뭐 첫 번째 경험이었고 그 뒤로도 이제 많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바람직한 건지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게 뭐 머리도 좋지도 않는데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열정이나 열망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이제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어떤 고민들이나 굉장히 그 비애감들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달을 선택하려고 할 때, 육펜스보다는 달을 선택하려고 할 때 이 대붕에 대해서 매출학이나 참새들이 비웃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들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매출학이나 참새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내적으로 너무나 뛰어난 능력들 또 굉장히 그 엄청난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그 사장시키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 노력을 하려고 좀 그런 것들 노력하는 것을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뭐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빙판이나 모래사장처럼 미끄럽고 푹신푹신하면 그게 이제 소프트하니까 편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자유를 찾으려면 어떤 고통이라든지 딱딱한 땅이라든지 뭔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련이나 여러분들을 단련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도약들. 그리고 이제 그 태풍을 기다리는 대봉처럼 그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1만 시간의 법칙처럼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해야 뭔가 전문가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뭔가를 좋아하고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그거를 전문가 수준에서 아니면 그것들을 정말 뭔가 정말 실력 있는 수준에서 갖추려면 오랜 시간 동안 대붕이 태풍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려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9만 미를 올라가죠. 3만 6천 킬로를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는 날개가 찢어질 것만 같은 그런 어떤 고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대부분 맨 땅에 헤딩하면 머리가 깨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떤 물리적인 법칙처럼 10층에서 뛰어내리면 머리가 깨지겠죠. 자,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절대로 맨 땅에 헤딩할 때 머리가 깨지지 않아요. 맨 땅에 헤딩할 때 여러분 머리가 깨지는 것보다 땅이 열린다고 하는 그런 경험을 저는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세계가 영원히 변치 않을 거라고 하는 어떤 절망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데 다른 모든 잡새들은 그것들이 전부 다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전북대학을 다니고 있고 또 행복론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내면적인 가능성들을 무한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은 잡새들이 아니라 대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대붕인데 정말 진정한 대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경우에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대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붕의 가능성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떤 가능성들을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그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려면 태풍을 만나야 돼요. 태풍을 만나야 되는데 태풍이 뭐냐? 자, 이거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는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체험을 해봐야 돼요. 뭐 해외 연수도 가보고, 뭐 해외 봉사활동도 가보고, 뭐 하여튼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런 혜택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그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혼자만 있지 말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타진해 가는 거, 확인해 가는 거. 자, 가만히 여러분 방에만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태풍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 태풍을 만나려면 태풍이 부는 비바람이 부는 곳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거는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 여러분과 생각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다른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뭔가 고민하고 부딪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태풍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똑같은 수업료 내고 뭐 200만 원, 300만 원 수업료 내고 그냥 이런 어떤 태풍을 전혀 만나지 못하는 사람과 태풍을 만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은 뭐 이게 1도, 2도의 각도이지만 나중에 가면 이게 180도, 뭐 240도 얼마만큼 여러분 40대, 50대 됐을 때 아주 굉장히 큰 차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니체는 너희는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할 용기가 있는가? 자유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모함에 가까운 용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무모함에 가까운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인가? 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여러분들 그 매트릭스 보면 그 네오에게 약을 주죠. 하나는 이제 빨간 약, 하나는 파란 약. 빨간 약은 이제 그 매트릭스에서 깨어나서 매트릭스를 이제 전복시키기 위해서 현실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제 파란 약은 여러분들이 그냥 매트릭스 안에서 그게 자유인 것처럼, 그게 현실인 것처럼 남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에서 또 취업을 하게 되면서 항상 이런 선택을 할 경우들이 있어요. 빨간 약인지 아니면 이제 파란 약인지. 자, 무모함에 가까운 용기. 태풍을 만나서 36,000km를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참새나 메추라기처럼 그냥 이 나무 저 나무 왔다 갔다 하면서 살 것인지. 자,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만약에 이제 파란 약을 선택한다라면 뭐 잡새의 큰 뜻은 대붕이 어찌 알겠느냐?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잡새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그런 대붕을 따라가려고 하면 어디에 태풍이 부는지, 어디에 고통이 있는지, 어디에서 내 살을 에어주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어떻게 보면 이제 가면을 쓰고 있는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노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굉장히 그 찰랑찰랑한 그런 가래떡처럼 뽑혀 나온 것들인데, 근데 여러분들 안에는 또 여러분 자신을 찾고 싶어하는 어떤 열망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의미나 가치를 추구하고 싶은 그런 어떤 정열들을 또 가지고 있어요. 자, 그 이 둘 중에 어떤 것들, 그냥 가면 뒤에 살 것인가, 육펜스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자아나 어떤 삶들을 뭔가 한 단계 도약시킬 것인가, 달을 보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 자,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나은 나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남들보다 나은 나가 되려고 하지 말고,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꾸 남들과 비교하게 되면, 여러분들 남들 따라가다가 굉장히 지치게 되고 그 무한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행복 노트를 쓰고 뭐 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 만나서 활동을 하면서 어제보다 내가 얼마만큼 좋아지고 있고 어제보다 내가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 또는 이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발판들이 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런 사회적 성공, 무한 경쟁 또는 이제 그 훈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 내적인 발전, 여러분 자신의 삶의 발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1cm씩, 2cm씩 여러분의 마음이 성장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뭐 좀 현실에 맞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 게 뭐 의미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자, 여러분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것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그 대붕,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찾고 그런 대붕들을 좀 키워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 때 우리가 조금 더 어제보다 오늘 2%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